안녕하세요. 닥터페이퍼 유동재 원장입니다. 여드름에 관련돼서 제 유튜브에 여러 가지 댓글을 주셨는데요. 제가 일일이 댓글을 달긴 하는데 바빠서 못 다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저한테 물어봤던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드름 자체에 대한 질문이신 거예요. 여드름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또 여드름과 관련돼서 피지 분비가 좀 많아,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성인이 돼서도 계속 여드름이 난다. PDT도 했고 항생제도 먹고 이소티노도 먹고 했는데 잘 안 잡힌다. 약 먹으면 좋아지는데 끊으면 재발한다. 사실은 여드름은 청소년기 때 나다가 이제 20대 정도 되면 대부분 좋아지시는데 이게 계속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또 저희 병원은 여의도에 위치하다 보니까 학생들보다는 실제로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오시죠. 약물의 문제가 뭐냐면은 약물을 쓰면 이렇게 좋아지다가 또 끊으면 자꾸 재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양상을 보인다면 전 PTT를 진짜 권해드립니다. PTT는 커져 있는 피지선에다가 PTT 입자를 집어넣고 레이저를 조사하고 입자를 뜨겁게 만들면 그 뜨거운 열에 의해서 피지선이 열쪽 손상을 입게 되고 피지선 크기가 작아지니까 여드름이 좋아지는 거죠. 물론 이것도 한 번으로 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실제로 치료를 해보면 3번 정도 하면 많이 좋아지시죠. 6개월 지나면 다시 피지선이 조금 커지게 되죠. 6개월 간격으로 2번 계속 반복하다 보면 누적 효과가 있어서 거의 안 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도 비슷한 것 같아요. 피지가 많아서 PTT 시술이 효과가 있을까라고 물어봤는데 여드름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크게 2가지죠. 피지 분비가 많다, 모공이 막힌다, 이 부분이죠. 어떤 분들은 여드름이 없는데 피지 분비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피지가 분비되는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은 없이 피지만 많이 배출되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도 당연히 효과가 있죠. PTT는 레이저에 쏘는 시간을 조절하면 피지선의 크기를 선택해서 파괴할 수 있어요. 큰 것은 파괴하고 정상적인 피지선은 보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피지 분비가 많아서 왔어요 하는 경우에는 레이저에 쏘는 시간을 일반 여드름 환자보다는 조금 더 짧게 20mm 정도로 쏘고 있죠.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의사가 선택하는 거죠. 하지만 PTT를 제네시스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하버드 의대 락스 앤더슨 논문에 의하면 그건 정확한 PTT는 아니죠. 제네시스 방식으로 하면 이런 것도 조절할 수는 없죠. 그래서 논문에 나온 방식으로 이것을 응용하면 여드름 치료도 할 수 있지만 피지 분비도 어느 정도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PTT에 대해서 질문하시더라고요. 골드 PTT도 있고 백금 PTT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모든 PTT 용액을 다 사용해 보지는 않았는데 숫자는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피지선에 들어가서 열을 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에너지를 충분히 줘서 순간 온도를 한 85도까지 올려야 돼요. 그 온도를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A 입자보다 B 입자가 열이 조금 덜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선생님께서 에너지를 약간 조절하시면 되는 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입자가 중요한 이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제네시스로 쏴주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제네시스는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논문에 근거해서 제가 딱 팩트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PTT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1, 2년쯤에 펠푸스 형님이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이라고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때는 온도가 올라가는 게 보였다. 사실 제가 쏠 때는 중간중간에 실제로 이제 환자를 많이 하다 보면 대충 감은 오지만 저도 모르게 약간 좀 방향이 좀 약간 좀 오차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중간에 온도를 체크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다시 말씀 제가 세게 하는 게 아니라 논문에 나온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도 체크하고 후속 논문에서 초음파 중에서도 저주파가 입자가 침투가 잘 된다는 게 논문에 나왔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 입장에서는 분명히 조금 여러 가지를 고려하니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입자 침투는 LDM이 아니라 저주파를 사용해서 입자를 충분히 넣어야 되고요. 레이저 쏘는 방식은 논문에 나온 방식으로 30ml초를 쏴야 됩니다. 여드름 홍반에서 계속 여드름이 난다. 이거 왜 이런가요? 물어보셨는데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영어로 뭐라 하면 아크네 프론 폴리큘이라 그래요. 여드름이 한 번 났던 모공에서 가라앉더라도 또 난다는 그런 건데요. 얼굴에 2, 3만 개 정도의 모공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무작위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전에 문제가 생겼던 모공에서 또 여드름이 생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이 느끼기에는 여드름이 생기고 약 바르고 해서 없어져고 약간 불구스름했는데 거기서 또 난다고 느끼는 거는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PTT도 하기도 하지만 범위가 좁은 부위인 경우에는 아그네스를 쓰기도 하죠. 아그네스가 바로 이 아크네 프론 폴리큘 이론 때문에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드름이 2만 개 중에서 두더지 나오듯이 오늘은 여기 전혀 매일매일 다른 데서 나오면은 어차피 찔러봤자 또 새로운 데서 나오면 이게 치료가 안 되잖아요. 이게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떻게 환자분한테 설명하냐면은 제가 학생 주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에 이제 담배를 완전히 근절시키려고 딱 제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담배 피고 있는 학생들이 있겠죠. 그게 뭐냐? 지금 여드름 나고 있는 친구들. 아그네스를 푹 찔러서 제가 딱
탁 때려서 이제 못 하겠어요. 두 번째는 지나가다 보니까 옛날에 폈는데 지금 안 피는 애가 지나가는 거예요. 미안하긴 한데 옛날에 피었으니까 또 필 것 같으니까 애를 또 혼냈어요. 이전에 여드름이 났던 붉은 자국, 빨간 자국 있는데도 현재 여드름이 없어서 거기다 아그네스 찔러서 파괴합니다. 세 번째가 제일 억울해요. 옛날에 난 적도 없고 피지도 않았지만 피게 생긴 애들도 아그네스로 찌릅니다. 당장 빨개지진 않지만 약간 좁쌀 여드름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거기도 찌르는 거죠. 그래서 아그네스를 할 때는 현재 나고 있는 부위도 찌르고 이전에 났던 자국도 찌르고 날 것 같은 좁쌀 여드름에 찌르고 이제 그런 이론이죠. 환자분이 말한 건 이건 맞는 표현이에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환자분들께서 아그네스와 PTT가 좀 비슷하다 보니까 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구분하는 거는 PTT는 어떻게 치료하는 거냐면 얼굴 전체에다 입자를 쫙 바르는 거죠. 2만 개의 모공에다가 전부 다 입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레이저를 전체를 쏘는 거죠. 피지선이 작은 애들은 영향을 안 받아요. 큰 애들만 파괴되겠죠. 전반적으로 일단 문제를 가라앉히는 거고, 아그네스는 제가 바늘로 제가 손으로 찌르는 거잖아요. 제가 몇 번 찌를 수 있겠어요. 많이 찔러봤자 100개, 200개겠죠. 전체 여드름에서 극히 일부인 거죠. PTT를 제가 3번, 4번 했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근데 다 좋아졌는데 그 이마 이쪽 부분만 계속 좀 PTT 저항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그 부분만 아그네스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환자분이 얼굴 전체 여드름이 쫙 깔려 있어요. 아그네스를 하자고 할까요? PTT를 하자 그럴까요? PTT죠. 그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코에 블랙헤드가 계속 차오르는 게 스트레스인데 아그네스로 피지를 없애는 게 좋을까요? PTT를 받는 게 좋을까요? PTT. 그것도 이제 코에 생긴 피지가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상 아그네스를 하나하나 찌를 수 있긴 한데 아그네스가 잘못 찌르다 보면 피부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오히려 잘못하면 귤껍질처럼 우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PTT가 더 안전한 것 같고, 이거는 여드름이 아니라 피지선을 줄이는 거니까 그 쏘는 시간을 조절하면 피지를 확 줄일 수 있고, 그런데 PTT가 열을 주는 시술이다 보니까 피지선을 줄이는 게 목적이지만 피부에 열이 들어가면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의 섬유화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콜라겐이 많아지고, 그러면 모공이 쫙 좁아지겠죠. 일석이조죠. 그래서 보통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이것 때문에 병원에 많이 오세요. 여드름 자체는 좀 가라앉았는데 또는 치료받았죠. 현재는 여드름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빨간색 자국 때문에 또 고민인 분도 꽤 많으세요. 볼에 남은 빨간 자국 없애려면 V빔, XLV 뭐 이런 걸 받으면 되나요? 물어보셨어요. 리쥬란, 엑소존 같은 스킨 부스터 받으면 도와질까요? 순서를 거꾸로 답해 드릴게요. 리쥬란, 엑소존이 효과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나 배가 너무 고파요. 배가. 그럼 일단 밥이랑 국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탕을 많이 먹으면 배는 부르지만 배고플 때 사탕 먹으면 되나요? 라면 사실 적절하지 않잖아요. 리쥬란, 엑소존을 스킨 부스터를 홍조에 치료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약간 마케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권하지 않고, 홍조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혈관이 많이 자라나 있고 확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드름 흉터 환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꺼져 있는데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전혀 붉지 않고 그냥 피부색 똑같이 꺼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붉게 꺼져 있는 물은 한 10년 지나면 그렇지 않은 보단 정말 조금 더 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되도록이면 그냥 두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꺼지지 않고 붉게 자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여드름 치료 받았는데도 붉은 자국 있으니까 마치 여드름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경우에는 V빔도 괜찮고 XLV 다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XLV를 조금 더 추천드려요. V빔 정말 좋은 혈관 레이저죠. 이런 혈관 기형 있죠. 이럴 때는 따라올 게 없는데, 이런 여드름, 붉은 자국, 모세혈관 확장증이 때는 XLV가 조금 더 좋아요. 왜냐면은 V빔은 이렇게 빔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어요. 뭐 8mm, 5mm 이렇게 돼 있는데 XLV는 5mm, 5.1mm, 5.2mm 이렇게 0.1mm 단위로 그 스팟에 맞춰서 탁탁 쏠 수 있죠. V빔을 쓰든 XLV를 쓰든 여드름, 붉은 자국은 보통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한 5회 정도 하면 상당히 많이 좋아집니다. 저는 빔 사이즈를 그 스팟에 딱 맞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XLV를 좀 추천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여드름 홍반은 사실상 여드름이 더 이상 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몇 주가 아니라 사람에 따라 몇 개월, 몇 년 걸리겠지만 결국은 없어집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비용적으로 좀 부담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없애고 싶은데 지금 여드름 안 난다, 평생 하나, 그건 아니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니까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얼굴을 가꾸는 분들인 경우에는 20대 예뻐야 될 나이에 빨간 게 몇 년간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너무 신경 쓰이시면 혈관 레이저 하면 많이 좋아지니까 그런 분들 하나씩 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저한테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요. 저도 되게 재밌네요. 되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오늘처럼 여드름 관련된 거 말고 또 다른 주제를 해서 또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